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거 정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32살인데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주변 친구들은 다 집도 사고 투자도 하던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하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중 약 40%가 월 저축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취직했을 때는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월급이 빠르게 오르지도 않다 보니까 한 3, 4년 동안은 받으면 생활비로 다 나가고 카드값 내면 또 바닥이고 그런 악순환 속에 있어서 통장에 잔고가 정말 쌓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공부를 해서 32기 공인중개사도 합격하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매매도 6번이나 해보면서 다주택자가 되기도 했고 지금은 또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고민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취직하는 시기도 옛날보다 많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무일푼에서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몇 억씩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라는 생각만 드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무일푼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수입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절약을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이미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더 줄이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소득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외에 소득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 건지 알고 월급만 벌 때와는 다르게 돈을 아끼게 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걸 실감해야 내가 밥 먹을 때, 옷 살 때 쓰는 돈의 가치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 밖에서의 소득을 위한 부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그로스 같은 걸 해봐도 괜찮고 AI 영상으로 유튜브를 해봐도 되고 중요한 건 뭐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운동 대신으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배달도 괜찮습니다. 쉬는 날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겠죠. 뭐든 해보고 나면 1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득도 늘리면서 지출을 줄여서 전체 소득의 80%를 저축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부업으로 100만 원 벌기를 목표로 해봅니다. 총 350만 원의 수익 중에 80%를 저축하면 한 달에 280만 원씩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밖에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이 저축 금액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1년 정도를 보내다 보면 단순히 월급만으로 몇십만 원 저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을 먼저 갚고 종잣돈 3천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이렇게 종잣돈을 한번 모아놔야 앞으로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모았다면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종잣돈은 모은 상태로 두고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월 280만 원 정도의 저축 금액은 별도의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월급이 오르거나 부업으로 버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면 투자 자금은 종잣돈을 모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모일 거예요. 직장인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 두 번째는 한국 주식, 세 번째는 부동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높이고 감을 익히는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끌리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깊게 공부해보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절대 조급한 마음에 공부하는 도중에 투자를 먼저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다 보면 시장 동향을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떤 주식이 몇 배 올랐다더라, 부동산 지금 안 사면 막
박차라더라.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현혹하는 말들을 보면 내가 너무 늦진 않을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이미 몇 억씩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은데요.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늦어서 내는 지각 비용을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잃어도 된다는 금액 정도로만 조금씩 투자를 해보면서 감을 가져가는 방법을 주식 쪽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키는데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처럼 계속해서 돈을 모아나가고 2단계에서처럼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돈도 모이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도 정하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결혼을 한다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쪽으로 분야를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도 좋지만 우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되고 나서 진행하는 투자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투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제 배울 수 있는 건 투자를 통해 직접 얻는 경험이 가장 귀중하겠죠. 단순히 이게 오를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왜 이 지역에 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만의 논리가 확고하게 쓸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것 같다.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눌려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실행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어느 시점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업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새롭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걸 차근차근 해나가려면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은 정말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어 써야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거치는 걸 부자 되는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항상 해보려고는 하는데 혼자 하는 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와 함께 조금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자 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